낮 1시 40분쯤 점심시간에 조금 넘긴 냉면 전문 음식점이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식사를 마친 50대 남성이 주차장으로 나온 뒤 일행이 탄 검은 승용차에 오릅니다. 2분 동안 멈춰있던 차량. 벼랑간 튕기듯 뒤로 달려갑니다. 돌진한 차에 치인 사람, 넘어지고 부서진 식탁에 끼인 사람. 순식간에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조금 이렇게 유리만 깨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차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놀래가지고 나도 벙쪄가지고 영화 찍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차가 딱 섰는데 제일 먼저 밑에 사람이 깔려있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사람은 없더라고요. 식당에는 모두 30여 명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식사하던 손님 11명이 다쳤습니다. 차에 치인 1명은 허벅지에 중상을 입었고 10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처음엔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가 뒤늦게 운전 미숙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고요. 당시 마약이 의심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마약 검사까지는 안 했고요. 엑셀레이터 밟은 부분에 대해서. 후진 기어놓고 그냥 엑셀을 그렇죠. 경찰은 운전자를 안전운전 불이행과 조작 미숙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후진을 잘못하게 된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일요일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가련동의 먹자골목. 70대 어르신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 몇 초 뒤 자전거가 허공에 붕 떴다 떨어지고 시장 입구에 세워진 구조물도 맥없이 부러집니다. 어르신은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마주 오던 승용차가 들이받은 겁니다. 외부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길래 바깥을 보니까 자동차 흰색 승용차가 저희 가게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상태였고 그때 운전자가 해당 그 차에서 내려서 이쪽 골목길로 도주를 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를 수습하기는커녕 구조물 아래에서 빠져나오자마자 그대로 줄행랑을 칩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일 서울 개포동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로 위장해 강도 행각을 벌인 이른바 강남 3인조 가운데 한 명인 51살 박모 씨였습니다. 당시 경찰 추적에 쫓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나 자전거 운전자까지 친 거였습니다. 근처 점포에서 리모델링을 하던 작업자 유재열 씨와 홍기혁 씨가 각각 박 씨의 팔과 허리, 다리를 잡고 늘어진 겁니다. 주변 주민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15분가량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둘이서 잡는데도 힘이 굉장히 강했었고요. 엄청나게 힘이 세갖고 저항이 너무 심했었고 허리띠를 잡고 목을 잡고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고 무조건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출동한 경찰은 박 씨가 강도 용의자라는 걸 확인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3인조가 범행 전후 탄 차를 운전한 40대 남성도 인천 서부의 주거지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차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공범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붙잡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CCTV 등을 분석해 나머지 일당 2명을 뒤쫓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걸어가는 남성 앞으로 무언가 떨어집니다.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친 남성은 한동안 발을 떼지 못합니다. 지난 10일 정오쯤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난데없이 킥보드가 떨어졌습니다. 70대 정모 씨는 아찔한 순간을 겪은 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길만 나가면은 위에서 뭐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전에 없던 그 이상한 버릇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대로 나가지고는 잠을 못 자고 깜짝깜짝 놀래고. 경찰 조사 결과 6층 높이에서 킥보드를 던진 용의자는 중학생으로 파악됐습니다. 미필적 고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야 사람이 안 맞았으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간에. 최근 고층 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떨어뜨리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는 지난 10일 31층짜리 아파트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져 주민이 다칠 뻔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실수나 장난이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묻지마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난이나 호기심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다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년법상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나이의 미성년자가 물건을 투척했다면 부모가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투척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방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고 전동 킥보드 단속이 시작된 둘째 날, 사람들 통행이 잦은 번화가에는 킥보드 이용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이용하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경우가 많고, 오늘이 오늘이에요. 제가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샀거든요. 알고도 쓰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타고 싶어서 타는 건데 그때그때만 헬멧 착용하는 거 조금 힘들어가지고.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안전모를 쓰는 사람의 비율은 4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개인 킥보드 소유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가 많았고, 공유 전동 킥보드 사용자는 3%에도 못 미쳤습니다. 편하게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게 공유 킥보드 장점인데 번거롭게 안전모를 챙기느니 차라리 이용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업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뭐 개인이 따로 헬멧을 준비하고 하는 건 좀 힘든데, 이제 여름이고 하다 보니까 위생적인 부분이 좀 제일 마음에 걸리고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법 시행 뒤 한 달 만에 매출이 40% 가까이 떨어졌다며 볼멘 소리를 합니다. 30-40% 이상 이 실제로 타격을 받았다는 것은 저희 업계에서 모두 다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민들에게 이 헬멧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동 킥보드 사망 사고의 경우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만큼 안전모 착용 의무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합니다. 차도를 이용하려다 보니까 혹시 이제 차량과의 어떤 상충 같은 게 생길 가능성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이제 그런 식으로 명문화를 한 거죠. 대신 안전모만 강제할 것이 아니라 킥보드를 위한 전용 차로를 확충하는 등 이용자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논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심야 시각 SUV 한 대가 도심을 가로지릅니다. 경찰차가 앞을 막아서자 그대로 들이받더니 차를 돌려 도주를 이어갑니다. 중앙선을 넘어 도망가고 국도에서는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결국 망가져 운행을 멈춘 도주 차량.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축대벽에 몸을 부딪히며 환각에 빠진 듯 이상 행동을 이어갑니다. 차에서 내리면서 바로 확인을 해보니까는 누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 난 지금 서울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 행설수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32살 A씨.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웠다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찰이 출동하자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고 30km 넘게 도망갔습니다. 경찰이 A씨의 집을 수색해보니 집안에서는 대마초와 재배시설이 발견됐습니다. 뭐예요? 거기 자사합니다. 직접 재배한 대마초 씨앗은 지난 1월 SNS를 통해 구매했고 집에 온실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SNS에서 씨를 구해가지고 올 초부터 집에서 재배 시설을 갖추고 재배한 다음에 여러 차례 피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왕복 8차선 교차로 동시 신호가 떨어지자 흰색 차량과 검은색 차량이 나란히 좌회전합니다. 1차로에 있던 흰색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바꾸려고 하자 검정 차량이 바싹 붙더니 접촉 사고를 냅니다. 의정부의 한 교차로 역시 1차로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바꾸려다가 2차로에서 뒤따라오던 차량과 부딪힙니다. 26살 A씨 등은 이런 식으로 경기 북부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과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낸 뒤 수리비와 치료비,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5억 원 넘게 챙겼습니다.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려고 이른바 작전에 참여할 운전자들은 SNS를 통해 끌어모았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보면 속도를 내어서 고의 접촉해서 사고를 야기하는 수법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런 사고 경우에는 상대 차량도 이해 제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갖다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주범인 A씨를 구속하고 공모자 60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부산 송도 해수욕장 앞바다입니다. 해수면에 기름띠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선박들이 임시로 머무는 묘박지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 같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건 새벽 6시 40분쯤. 일부는 바람을 타고 근처 해안선까지 밀려들었습니다. 방제 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기름띠가 백사장에 도착하진 않았습니다. 발견된 기름띠는 경유나 휘발유 같은 경질성 기름으로 시커멓고 끈적한 상태로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는 중질성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에서 이제 실을 떠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육안으로 봐서는 경질성 선적 폐수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근처 바다를 드나들었거나 정박한 선박 등을 상대로 기름을 유출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에서 기름 유출에 따른 해양 오염 사고는 지난해에만 46건으로 매년 5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민 피해와 함께 지역 관광 산업에도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병원과 의료기관이 없는 전라남도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해군 고속단정이 다가갑니다. 한 번만 맞아도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완성되는 얀센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이들을 해군 함정으로 실어 나르려는 것입니다. 너무 좋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백신도 지금 보여가지고 신청하면 몇 개월을 걸려야 되는데 저게 정부에서 군하고 해서 시군에서 저희한테 듣기가 엄청 큰 도움이 됐죠. 바닷길을 15분 달려 목적지인 한산도함에 도착한 주민들은 사다리를 타고 경납고에 설치된 접종센터로 이동합니다. 접종 전에는 체온과 혈압을 검사하고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생전 처음 경험하는 함정 위 백신 접종에 잠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지만 의료진의 세심한 배려에 이내 안도합니다. 지금 터잡고 엄청 바쁘거든요. 근데 그 시간 엄청 단축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해군 함정과 의료진의 지원으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전라남도 도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함상 예방 접종은 오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한산도함은 질병청 전남도청과 협조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상에서의 얀센 백신 한 번 접종으로 코로나19 면역력을 확보하게 된 도서지역 주민들은 해군과 의료진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지중해에 맞닿은 스페인 최고의 해변 휴양 도시 말라가에 밤늦게 대형 크루즈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퍼지면서 금지됐던 스페인 본토의 크루즈선 정박이 1년 3개월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아침을 맞는 여행객들의 표정이 여유롭습니다. 항구에 내려 하루 여행 일정에 들어갑니다. 버스를 탈 때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세정은 필수입니다. 그래도 도심 여행에 나선 여행객들의 표정에선 즐거움이 묻어납니다.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 동상과 함께 사진도 찍으면서 스페인 여행의 추억도 만들어 갑니다. 관광업계로서는 방역이 최우선입니다.
We have to be very, very careful because of the COVID, as everybody knows. But I think everything is going to go on very easy because we have a very good organization and everybody is working very hard to do so. 스페인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관광객이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외국인 관광 수입이 80%나 급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 크루즈선 입항이 반갑기만 합니다. Todavía no estamos a nivel de 2019, pero indudablemente es un impulso económico. Esto va a ayudar mucho a la reactivación de la ciudad porque pensemos que estos miles de pasajeros que vienen son una inyección económica importante. 크루즈 여행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도 1년 넘게 중단됐던 크루즈 여행이 오는 8월부터 재개될 전망입니다. 다만 승객들은 백신 접종자로 제한되고 임의로 해변을 돌아다니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크루즈 여행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Chaza ushintsho lempilo ngoba akekho kade esebenza emsebenzi into esile ochaza ushintsho olukhulu kakhulu ngoba ngithe mangibuyana kubajabula kakhulu ngoba bonke isimo kusempilo mhlawumbe ngase kushintshe kude la singaya khona impilo. Ngikakubona la uthethe idami kodwa ngiyathemba ukuthi nami ekhaya lokhu kuyoshintsha umehluko omkhulu ngoba 한 여성이 숨진 아버지를 부르며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군부가 지른 불에 집은 형태도 남지 않았고 연기만 자욱합니다. 현지 시간 15일 오후 미얀마군은 현지 저항 세력과의 총격전이 벌어지자 마을을 통째로 불살라버렸습니다. 미얀마 중부 마게 지역에 있는 240가구 규모의 킨마 마을은 하루도 안 돼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주민 1000여 명은 군이 쳐들어오자마자 대피를 서둘렀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은 꼼짝없이 화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16일 새벽엔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의 한 마을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주민들은 통금 시간에 불이 났다며 군의 방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카야주 데모소에서도 군은 곳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군부는 지난 11일 샨주 페콘에서 난민 3천여 명을 위한 쌀 80포대와 식용유, 의약품의 구급차까지 불태웠습니다. 또 지난주 군인들이 폭탄을 설치하고 터뜨리는 게 곳곳에서 목격됐는데 마치 시민 방위군이 터뜨린 것처럼 조작하려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네티즌들은 지적했습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은 군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현재까지 군경에 목숨을 잃은 시민은 864명, 끌려간 사람은 6,060명입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모처럼 야외 무대에서 공연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렇게 탁 트인 곳에서 공연을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관객석은 텅 비었지만 화상으로 남아 만났고 야외 공연의 끝을 장식했던 불꽃놀이도 등장했습니다. 데뷔 8주년을 맞아 진행한 온라인 공연입니다. 이 화면이 아닌 현장에 여러분들이 계셔야지만 사실 저희가 미칠 듯한 이 에너지를 보여드리는데 코로나 그거 끝나고 우리 만나요. 이틀 동안 진행한 온라인 공연에는 무려 195개국, 133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신곡 버터는 빌보드 핫백 3주 연속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넘어선 자체 최고 기록입니다. 역대 빌보드 핫백 1위로 데뷔한 54개 노래 가운데 3주 연속 1위를 지켜낸 곡은 버터를 포함해 15곡밖에 되지 않습니다. 버터는 지난 4일 내놓은 리믹스 버전에 힘입어 음원 판매량이 전주와 비슷한 13만 8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스트리밍 횟수는 2위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훨씬 앞섰지만 다운로드량은 BTS가 12배나 높았습니다. 미국 라디오 청취자도 10% 증가해서 라디오 송즈 순위도 4계단 뛰어서 28위로 올라섰습니다. 플레이리스트에 들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그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방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라디오에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반 대중들이 그 음악을 좋아한다는 뜻도 되고 이런 가운데 다음 달 9일 버터 CD를 발매할 예정이어서 또 한 번 돌풍을 일으킬지 기대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뭐 보라색도 너무 좋고 해서 너무 만족스러운